blowing. There's a current that's running deep, calm inside of me. I wanna see love make a comeback. I wanna feel hope when it runs out. I wanna see everybody joining in until kindness wins again. I need to know peace is not defeated. I need to know hate won't bring us freedom. It doesn't matter when we see kindness win again. 네, 이발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제네시스의 두 번째 SUV죠. GV70인데요. 자, 조금 더 컴팩트한 차체를 바탕으로 운동 성능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GV80 컴포트한 모델로서 충분한 가치를 보여주었는데, 최근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방향성, 그런 것들을 먼저 나온 G80 또한 GV80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죠. 자, 성향 자체로 본다면 G70은 스포츠 세단의 면모를 어느 정도 살리고자 했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 GV70,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디자인은 제네시스 날개 엠블럼을 형상화한 크레스트 그릴, 쿼드 램프 등으로 제네시스 정체성을 계승합니다. G 매트릭스라는 이름의 패턴을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에 적용했고요. 측면부는 아치형 라인인 파라볼릭 라인과 볼륨감 있는 리어 팬더가 특징입니다. 쿠페형 SUV 느낌도 있죠. 후면부는 심플한 멋을 표현했는데 두 개의 대구경 원형 머플러가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실내는 제네시스 특유의 여백의 미를 표현했습니다. 송풍구를 중앙부터 조수석까지 한 줄의 선으로 연결한 모습도 멋스럽습니다. 타원형 디자인이 센터페시아, 도어 패널, 도어 핸들, 심지어 글러브 박스에도 적용됐네요. 기어 셀렉터를 비롯해 인포테인먼트 다이얼은 세공된 보석을 연상시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기존까지는 좌우 방향 정도만 알려줬는데요. 이제는 안내 지점과 진출 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표시해줍니다. 여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차간 거리 설정 단계도 표시해주면서 에이다스 연동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디스플레이 기능성은 좋지만 손을 가져가기에 꽤 멀다는 점은 아쉽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면적도 크고 다양한 정보를 잘 보여주고요. 나머지 GV70의 특징과 공간을 살펴볼까요? 뒷좌석 시트는 통풍과 열선까지 지원하고 시트백 각도 조절도 꽤 크게 지원합니다. 잠시 GV70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숙성을 높이기 위해 윈드실드와 1열 윈도우에 차음 유리를 적용했네요. 세계 최초 기술도 있습니다. 지문 인증으로 운전자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속 승객 알림 기능은 초음파 센서를 활용했는데
이제 레이더 센서를 사용해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이다스 기능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등이 탑재됩니다. 이중 전방 주시 경고와 일부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돕는 기능이 특징입니다. GV70 2.5 모델은 4,70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각종 옵션이 더해지면서 테스트 모델은 7천만원이 넘는 가격을 갖게 됐는데요. 과연 비싼 값을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실내 디자인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을 논외로 순수 이 인테리어만 놓고 평한다고 해도 프리미엄 자동차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이 몇몇 모델을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가 바로 이 블루톤이었는데 오늘 마침 이 컬러가 나와서 조금 더 좋고요. 심플한 구성 그리고 첨단 자동차의 느낌을 어느 정도 살려놨기 때문에 앞서 보신 대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자, 그럼 GV70 오늘 만나는 모델은 2.5 터보 AWD 사양인데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가볍게 이렇게 페달을 밟아서 차가 달려나가고 있을 때 사실 아주 여유로운 출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위에 있는 3.5L 터보 모델을 사실 먼저 타봤는데 그 모델에서는 충분히 여유로운 힘이 나주었거든요. 자, 엔진 라인업은 세 가지로 구축이 되어 있죠. 3.5L 터보 380마력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2.5L 가솔린 터보는 304마력, 최대 토크 43kg 폴스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2톤에 육박하는 그런 차체와 어우러지다 보니까 사실 아주 힘차다는 느낌을 전해주지는 않는데요. 특히 이제 토크감 부분이 이 세팅되어 있는 토크 대비 조금 덜 살아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이제 여건으로 볼 때 이 현대 기아차는 사실 고급유를 넣어서 이 테스트카를 운영하지 않거든요. 때문에 향후에 옥탄가가 조금 상승한다면 이것보다는 토크감이 약간 더 잘 살아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변속기는 8단 자동을 쓰고 있는데 3.5 모델의 경우는 스포츠 모드에 있는 상태, 이때 강하게 가속을 하다 보면 1단과 2단 사이로 넘어갈 때 약간의 쇼크를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건 아마 연구소에서 프로그램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예상하는데, 현재 2.5 모델에서는 그와 같은 아쉬움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변속기 자체 중간에 약간 길게 느껴지는 기어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의 성향 또한 이 주요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세팅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가속 성능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6초대 후반이 나왔는데 조금은 아쉬운 그런 결과죠. 또한 이제 특이사항으로 런치 컨트롤이 장착되어 있는데 3번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되면 현재처럼 이제 이 경고 메시지를 띄우게 되고, 이 상태에서 가속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 최단 시간 대비 약 0.8초 정도 처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고성능 모델들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이제 3번 정도까지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큰 단점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특성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현재처럼 가볍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스티어링의 기어비로 놓고 본다면 조금은 타이트하게 가져가려는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스티어링을 이렇게 가볍게 조작을 했을 때 나름대로 프론트 쪽이 민첩하게 따라오려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차량의 성향 자체,
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영향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 BMW X5, X4, 또한 이제 아우디 Q5 등과 비교를 한다면 그것들 대비 컴포트한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코너를 했을 때 바디롤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코너링 때 리어 쪽이 살짝 이렇게 눌리는 그런 모션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성능 지향 모델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죠. 하지만 제네시스 자체,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G80 그리고 GV80 이를 통해서 이 제네시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완벽한 컴포트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죠. 현재 GV70도 나름대로 스포티한 멋을 많이 보여주긴 합니다. 외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실제 셋업 자체는 컴포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만큼, 뭐 사실 제네시스의 이제 주요 시장 자체가 한국 가장 많이 팔리죠. 그리고 미국, 중국. 이렇기 때문에 성능을 지향하기보다는 차라리 편안함을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끌어내는 그런 방향을 택했고, 특히 국내 여건으로 놓고 본다면 그 방향성 자체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유럽으로 진출을 할 계획이라면 서스펜션을 아마도 대대적으로 손볼 것 같은데요. 자, 승차감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차체 자체도 견고한 편이고,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쇼크를 처리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 자체도 컴포트 지향입니다. 때문에 다른 유럽계 모델에서 이 GV70으로 옮겨와서 핸들링 혹은 코너링을 조금 빠르게 하다 보면 예상하는 것보다 한계가 상당히 낮고, 그 때문에 차가 이제 밀려나가는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있는데, 뭐 일상이라는 조건, 그리고 이 차 자체가 스포티한 성향보다는 컴포트한 쪽으로 기울어 있는 만큼 이것 자체를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차들이 다 스포티한, 또한 이제 성능 중심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여담이지만 처음 이 제네시스 GV70이 나왔을 때 이게 한국형 마칸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차체 사이즈나 이런 점들로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도 상당히 좋죠. 특히 현재 모델은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약간의 범퍼를 비롯해서 이 머플러 쪽 이런 형상도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죠. 하지만 이 어떤 성능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마칸과는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포르쉐는 일단 스포츠카 브랜드죠. 그리고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만든 SUV, 당연히 브랜드에 걸맞은 그런 성능을 내줍니다. 때문에 성능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3.5L 터보 모델이 엔진 배기량이 있으니까 가속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보여주지만, 나머지 어떤 성능 측면의 균형미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분명히 나눠집니다. 스포티한 모델 그리고 컴포트한 모델. 현재는 컴포트한 성향을 짙게 갖고 있는 GV70이고요. 자, 타이어는 미쉐린의 올 시즌 타이어를 장착하는데, 이것 때문에 코너링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어떤 정숙성 그리고 다양한 노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운 만큼 차량의 성격에 맞는 타이어를 장착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제동을 강하게 걸었을 때는 예상보다는 긴 제동 거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잠시 제동 거리를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처음에는 이제 37m대를 마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장으로는 약 2m 정도 늘어난 거리를 보여주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편차 38m 정도를 예상하면 그 수준에 맞는 제동력을 보여주는데, 타이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열이 오르면서 미끄러지는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이 제동 시스템 자체가 보여주는
어떤 지속성,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성능을 잘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현대 기아차 제동 시스템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일부 스포티한 모델에서 이 패드 MVH를 추구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은 모델, 뭐 충분히 여유로운 성능을 내주는 만큼, 특히 서머 타이어가 아닌 사계절에서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뭐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전혀 아쉬움을 토로하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어차피 뭐 스포티한 쪽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이제 다른 모델을 택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제네시스 라인으로 놓고 본다면 G70 쪽이 더 월등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에이다스를 비롯해서 뭐 가장 큰 매력이라면 역시 편안함에 있을 텐데, 자, 앞서 타이어 부분에서 제가 정숙성이 좋다, 그 부분에 좀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정숙성을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링 상태에서의 정숙성도 충분히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엔진 자체는 약간 좀 자글자글하는 그런 소리를 내주고 있는데, 이 방음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 윈도우 같은 경우도 두께 자체가 매우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이중 차음 유리를 넣어줌으로써 어느 정도 만족감을 끌어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캐빈 쪽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정숙성이 충분하고, 특히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의 정숙성은 뭐 거의 대단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같은 이유로 앞서 이제 계속 이제 컴포트한 그런 면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정숙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제네시스 GV70이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3.5L 터보 모델도 타봤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차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엔진 출력으로 놓고 가면 당연히 3.5L 터보 모델이 맞지만, 이 차량의 방향성, 그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2.5L 터보가 조금 더 균형미가 좋습니다. 때문에 제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2.5L 터보 모델을 구입할 것 같고, 자, 이거보다 가격이 비싼 디젤 모델도 있는데, 디젤 모델의 최대 장점은 장거리 투어에서의 연비 확보에 있죠. 하지만 고급차로서 그런 본질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역시 가솔린 모델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차익 가지고 연료비로 쓰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뭐 다른 것보다 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인테리어의 분위기, 적어도 뭐 여기서 뭐 차에 어떤 점수를 부여한다면 100점 중에서 한 50점 이상은 인테리어에 있을 것 같은데, 시트 자체도 좋은 편이고 여러 가지 신경 쓴 흔적들, 그런 점들이 잘 살아나서 뭐 다분히 국산 고급차답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주행 연비는 아무래도 가솔린 모델이고 무게가 조금 나가다 보니까 약간은 타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리터당 12.5에서 13.5 사이 정도를 보여주었거든요. 때문에 이제 효율성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아주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무게나 이 엔진 배기량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타협할 만한 성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을 때는 이 LSD라는 장비가 들어가죠. 자, 벨로스터 N에서 이 장비가 들어갔을 때 다른 회사들 대비 상당히 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제네시스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4륜구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그 경쟁력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시너지를 내서 나름대로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을 확보해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륜의 이 LSD 그리고 이제 4륜구동 모델, 이렇게 생각을 좀 이제 고민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추천을 드린다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4륜구동 쪽이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앞서 이제 뭐 리어 쪽으로 약간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션이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스테빌리티 측면, 물론 이제 성능 쪽으로 다가가고자 한다면 후륜에 이 LSD가 있는 편이 더 낫습니다. 어느 정도의 미끌림이 있더라도 이 구동력 자체가 일정하게 확보가 되면서 그 사이에서의 안정감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 분들이 그렇게 운전을 하실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정감, 그런 측면에선 4륜구동 시스템이 낫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현대 기아차 이 4륜구동 시스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성도를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SUV라는 어떤 그 본질적인 측면,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역시 4륜구동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상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후륜구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여기에 무슨 ELSD가 있건 없건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겨울철이 겁난다, 이 미끄러운路面이 두렵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윈터 타이어를 끼우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운드 시스템은 렉시콘을 사용하죠. 나름대로 좋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특히 이제 고음을 잘 살려내는 것이 이 시스템의 장점인데, 음악 장르에 따라서 가령 뭐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감상할 때는 상당히 유리한 시스템이고, 다만 이제 다른 시스템 대비 베이스 쪽의 만족감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자체는 사운드 시스템이 갖는 특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차의 가격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뭐 충분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평할 수 있겠고요. Do you just feel like there is no air left to breathe? Do you just wanna to be left outside the grid? It's all for sure, you didn't know. I wonder what it meant to be if I let go. 오늘 만난 제네시스 GV70, 한국형 고급차로서 편안함을 추구했다는 점이 좋습니다. 사실 완성도만 놓고 본다면 예전에 제네시스 DH 같은 경우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 약간은 발목을 잡히다 보니까 일부 소비자분들께 아쉬움을 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 제네시스 이제 G70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순수한 그 컴포트 쪽으로 돌아서면서 편안함이란 요소를 극대화시켰는데요. 때문에 유럽차를 타다가 넘어오는 경우라면 당연히 만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고속을 달리거나 했을 때 안정감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그와 같은 일상에서, 또한 가족과 함께 여행을 했을 때 이런 편안함, 그 속에서의 편안함을 찾고자 한다면 제네시스 GV 시리즈는 만족감 부분에서 거의 뭐 상급에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모든 차가 같은 방향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제네시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고 있고, 특히나 주요 시장, 그 시장 현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먹힐 만한 그런 내용을 담아낸 만큼 앞으로도 제네시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유럽차에서 넘어오는 분들, 그분들도 잡아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스페셜한 그런 모델을 만들 필요도 있겠고요. 오늘은 제네시스가 만든 또 하나의 편안한 SUV GV70을 만나봤습니다. 2.5가 제일 좋네요.